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새별입니다. 8월 셋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저출생 극복과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상주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며 상주시정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과 상주시청 공무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2건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저출생 대응, 청년 일자리, 인구 유입 확대, 주거 환경, 고령사회 대응 등이며 상주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관련 모든 제안을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서식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참가 신청서 한 부와 아이디어 제안서 한 부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부서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의성과 효과성, 지속성, 실시 가능성, 구체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심사 결과 발표는 11월 예정으로 수상자 총 22명에게 57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상주시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에 최근 연꽃이 꽃망울을 터뜨려 분홍색과 초록색 물결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의 연꽃은 다른 연꽃 명소들보다 늦게 피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은 봄에는 양귀비, 여름에는 연꽃이 가득한 풍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은 생태교육관과 수질정화 분수, 생태탐방로, 부교식 수상데크 및 둘레길 등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8월에는 은은한 연꽃향을 느끼며 수상데크를 따라가면 3만여 평의 수변에 가득 핀 연잎과 연꽃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꽃 모양을 형상화한 생태교육관에는 북카페와 전시관이 있어 산책 후 여유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 지회는 광복 80주년 뜻깊은 해를 맞아 2025년 8월 14일 오전 11시 상주시 냉림동 3사주공 아파트 일원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직간부 및 운영위원, 청년회, 애국맘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민과 시민들에게 태극기와 전단지를 배부하며 나라사랑 실천을 위한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상주시 지회는 태극기 배부에 그치지 않고 냉림 3주공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시범 아파트 지정 사업을 추진하며 일상 속 애국심 고취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14일은 경북도 내 22개 시군지회가 동시에 나라사랑, 경북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일제히 전개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상주시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국가 비상사태와 전시 상황을 대비해 공무원의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상주시는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후 최초 상황보고회의, 전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실제훈련,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대피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 훈련을 통한 비상시 행동 요령 숙지에 주안을 둘 계획입니다. 8월 20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민방위 대피훈련은 시청 사거리와 낙양 사거리에서 소방차 및 구급차 길터주기 훈련이 병행됩니다. 상주 원예농협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상주 원예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상주배 약 16톤을 베트남으로 수출했습니다. 상주배는 우리시의 대표 신선 농산물이며 높은 당도와 아삭한 과육으로 국내외에서 프리미엄 페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출국인 베트남은 최근 건강과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고급 과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입니다.
상주배는 크기와 당도 및 향에서 차별화되기에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수출의 생산단체인 상주 원예농협 및 참여농가는 2024년 약 260톤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상주배 수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냉해와 기상이변 등으로 수확량이 줄 뿐만 아니라 상품 상태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으나 원예농협 및 참여 농가들의 굳은 의지로 황금빛 수출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실상주몰에서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못난이 농특산물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6월에 이어 2차로 개최하는 못난이 농특산물 기획전으로 겉모양은 못생겨도 맛과 품질은 그대로인 저품위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제철 과일인 복숭아와 토마토를 비롯해 꿀과 버섯, 감말랭이, 곶감 크림치즈, 호두마리, 감식초 등 다양한 상품을 20%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은 시민들에게 조용하고 안정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통 의뢰관에 프라이빗 북룸을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프라이빗 북룸은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나 지필, 사색은 물론 1인에서 3인 규모의 북클럽 모임, 학부모 독서회, 소규모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맞춤형 공간입니다. 예약 및 현장 신청으로 1회 최대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지난주 3일에 걸쳐 상주 시내식당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업체와의 소통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급식 납품과 현장체험, 공사, 용역계약 등 지역업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청년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협의회에는 상주 지역 내 다수의 계약업체 관계자와 상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렴교육, 계약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 논의, 상주교육지원청에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8월과 12월 2회에 걸쳐 상주시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태 환경을 조성해 맞춤형 체험을 제공하는 세상이 다 초록 시리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닷속을 주제로 해 물고기 체조, 물고기 관찰, 미션 활동 등 영유아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탐구심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학습으로 구성했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단체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주 시립도서관 생활문화센터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을 우수 등급으로 획득했습니다. BF 인증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없도록 설계, 시공, 운영된 시설에 부여되는 제도로 건축물의 접근성과 내부 이동의 용이성, 안정성,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차장 출입구 및 도서관 정문 점자 블록 정비, 상상마당 경사로 조정, 계단 미끄럼 방지 처리 등 이용자의 이동 경로 안정성 강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각 실별 출입구를 휠체어 접근 가능 구조로 변경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 거울 사이즈 및 높이 조정, 화장실 점자 표지판 설치 등 세부적인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썼습니다. 상주시립도서관은 BF 인증 취득을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시력자용 확대 독서기,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보청기기 구비 등을 통한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딸기 재배 농가의 수량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딸기화, 꽃눈 분화 검경 서비스를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4주간 실시합니다. 화합 분화는 딸기의 생장점이 잎에서 꽃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미분화 상태로 모종을 정식할 경우 꽃눈 형성 지연으로 수확량 및 품질 저하가 발생해 딸기 재배 농가의 소득과도 직결되므로 현미경 검경을 통한 적기 정식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확 시기가 빠를수록 농가 수익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검경 서비스는 조기 출하 및 농가 소득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경을 희망하는 농가는 딸기묘 5주 정도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 채소 원예팀으로 방문하면 실체 현미경으로 화학 분화의 유무 및 진행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고령화 사회 속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 건강밥상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맞춤형 영양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밥상 프로그램은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연계해 지난 7월 28일부터 매주 1회 월요일 복지관 내 배움교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전문 영양사와 교수가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식단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상담, 건강체크, 식습관 개선 교육 등이 함께 진행돼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매회 시청률 상승세를 기록하는 TVN 월화 드라마 첫사랑을 위하여를 제작 지원하며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인 미소진품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지난 8월 4일 오후 8시 50분 처음 방송된 TVN 월화 드라마 첫사랑을 위하여는 예상치 못하게 인생 2막을 맞이한 싱글맘과 의대생 딸이 내일이 아닌 오늘의 행복을 살기로 하면서 마주하는 끝이 아닌 첫 사랑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감성과 메시지를 아우르는 서사와 배우들의 열연이 어우러진 장면 속에서 상주쌀 미소진품이 자연스럽게 등장해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쌀의 맛과 우수성을 시각적 효과로 전달해 시청자의 호기심과 구매 욕구를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상주쌀 미소진품은 상주시가 자랑하는 프리미엄 쌀 브랜드로 청정한 환경과 엄격한 품질 관리 속에서 재배돼 구수한 맛과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이번 방송 노출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주시는 2025년 을지연습 2일차 8월 19일 오후 3시에 태평성대 경상가명공원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기관장 피습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과 시민 안전보호를 위한 통합훈련으로 최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설정으로 준비했습니다. 훈련은 기관장 피습 시 즉각적인 경호 및 응급조치, 현장 시민보호 및 대피 유도, 군과 경찰, 소방의 합동 대응, 인질사태 해소 등을 중점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해 민관이 함께하는 대응 체계를 점검해보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상주시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이안면 복지회관에서 양범일리 주민 30여 명과 함께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선정한 궁궐 같은 양범일리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양범일리 주민들은 마을 복지 계획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소통에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궁궐 같은 양범일리는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으로 이론 교육과 제로 웨이스트 체험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분리 배출, 마을 농로 환경 개선 등 실천 가능한 과제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청년연합회는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까지 펼쳤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상주시 청년연합회 회원 10명이 참여해 식재료 손질과 조리, 배식, 설거지 등 급식소 운영 전반을 도왔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회원들은 밝은 미소와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맞이하며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자의 도시 상주시는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상주 경상가명공원에서 모자를 테마로 한 특별한 체험 행사 오마이 갓을 운영합니다. 2025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을 한 달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갓과 도깨비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이색적인 미션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방울갓 던지기, 얼음도깨비 미션 체험, 도전 RC카 갓 원정대, 스피드 굴렁쇠, 보물카드 찾기, 갓 고리 던지기, 종이갓 만들기, 고무줄 연날리기 등 도깨비들과 겨루는 다양한 미션 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복 체험과 갓 쓰고 캐리커처, 타투 스티커 체험, 음악 공연 등 풍성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게임과 미션을 통해 오마이갓 카드를 획득할 수 있으며 모은 카드를 활용해 전통 공예 상품과 달달 뽑기 이벤트 등 경품에 도전할 수 있어 재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총 1조 3,593억 원을 편성해 8월 22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기정예산 1조 2,718억 원보다 875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 회계는 1조 1,797억 원에서 866억 7천만 원 증가한 1조 2,663억 7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79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36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87억 원, 지역화폐 후캐시백 지원 68억 원, 함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0억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34억 원,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부지 매입 29억 원, 고향올레 거점 조성사업 10억 원, 노후수문 권양기 정비사업 8억 원, 외서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6억 5천만 원, 상주 상상예술촌 조성사업 6억 원,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멸구류 및 돌발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총력 투입해 벼 과수류의 농작물 병해충 중점 예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병해충 중점 예찰 조사는 오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상주시 관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8월 20일에는 병해충 예찰 현장 연시회를 통해 정확한 예찰 요령을 익히는 직원 역량 강화 현장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 상주시의 벼 멸구류 피해는 74.6헥타르, 총 재배 면적 대비 0.59%며 올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과 더불어 향후 읍면동별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수확 적기 대비 조기 수확 실시, 수확 15일 전까지 방제 약제 살포 등 피해 방지 농가 지도를 실시합니다. 또한 피해가 계속 발생되는 돌발해충, 갈색날개 매미충,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등의 성충 조사도 발생 필지 중심으로 중점 예찰을 실시해 적기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등산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봤을 때 내가 항상 지나던 길, 매일 출근하던 곳이 조그맣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덕에 가끔은 거기서 끌어안고 있던 고민도 잠시나마 작아지는 효과를 누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좋은 점은요, 전체 맥락이 잘 보인다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갈 땐 대체 이 길이 왜 막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디쯤 사고가 났는지, 어디부터 막히고 풀리는지 한눈에 들어오니까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마다 산에 오를 순 없겠지만 내 시선이라도 또 생각만이라도 되도록 멀리 높이 두는 건 어떨까요? 눈앞에서 들여다볼 때랑은 또 다른 것들이 보일지 모르니까요.
루시드 폴의 꿈꾸는 나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샛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자라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난 말하지 못한 채 입새만 펄럭이겠지. 얘기해도 될까? 매일 내가 꾸는 꿈 비웃지 않고서 나의 얘길 들어준다면 한번 느릿느릿 얘기해볼까? 널찍한 배 남은 버스 손잡이 푸른 숲 새의 둥지 기타와 바이올린 엄마가 물려준 어느 아이의 인형. 하지만 이 세상에서 되고 싶지 않은 게 내게 하나 있다면 누군가를 겨누며 미친 듯이 날아가는 화살. 내가 꾸는 꿈 얘기해도 될까? 매일 내가 꾸는 꿈 비웃지 않고서 나의 얘길 들어준다면 한번 느릿느릿 얘기해볼까? 작은 책상 동그란 거울 뜨거운 불빛 시원한 그늘 식탁 위 한 쌍의 젓가락과 술잔 눈물 닦아줄 휴지 사랑 전해줄 편지. 하지만 이 세상에서 되고 싶지 않은 게 내게 한